바다에서 선용품을 배달하는 드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상용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청소년들이 의회에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청소년의회의 조례안 제정을 두고 찬반 공방이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의원들은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지방비 부담을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전액 국비 투입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울산이 국내 수소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추진본부를 만들자고 지역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뉴스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바다에서 선용품을 배달하는 드론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남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제 시스템에 물과 음료수 등의 선용품 배달 주문이 접수됩니다. 무선 조정 헬기, 이른바 드론이 5kg짜리 물을 싣고 바다를 가로질러 상공을 납니다. 2km를 날아 목표 지점인 바지선으로 배달을 완수합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에 선용품을 배달하는 선용품 운송 드론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울산시와 드론 제작업체가 공동 개발한 이 드론은 최대 초속 10m의 바람에 견디며 10kg의 물건을 싣고 20분 이상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하면 배로 물건을 나르는 것에 비해 운송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다량 품종까지 원활하게 수송시키기 때문에 물동량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중량을 늘리고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는 드론 기술 개발이 관건입니다. 적어도 초속 18m의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기술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세간에서 선용품을 배달하는 외항까지 10km 거리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비행 시간을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풍속에 조금 더 강한 이 드론과 이동할 때 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 배터리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적절하게 비행을 오래 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해상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관련 규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울산시 의회가 추진 중인 청소년의회 조례 등 학생들 관련 3대 조례와 관련해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을 내는 기구인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장이 어수선합니다. 청소년의회를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시민단체가 공청회 일정을 14일 전에 알리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시위를 벌인 겁니다. 결국 공청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공청회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알게 돼서 공청회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공청회라면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울산시 의회는 공청회 개최는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청소년의회를 찬성하는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시는 공청회 등 관련 법에 의해 진행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라. 보수와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제정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 있는 청소년 관련 조례안은 모두 3가지. 청소년 의회 조례와 학교 민주시민 교육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조례 등입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 의회 조례를 제외한 2가지 조례는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울산시 의회에 심사 보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의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영 시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지방의원들이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지방비 부담을 송초로 시장을 공격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전액 국비 투입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과거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다 실패한 사업이라며 그것을 성사시킨 문재인 정부와 송초로 시장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울산이 국내 수소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친 추진본부를 만들자고 지역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를 위해서는 울산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여야와 정당, 정치 성향을 막론한 범정치적, 범행정적, 범시민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산업단지에서 지게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수소연료전지 지게차를 보급합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지게차 운영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시범 보급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기존의 전동 지게차는 8시간 충전하더라도 2~3시간밖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수소연료전지 지게차는 3분 충전할 경우 8시간가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구매 의사가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수소 지게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대용량 5G 통신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휴대폰 안테나를 화면 속에 옮기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안테나가 많이 필요한 차세대 휴대폰은 물론 착용 가능한 컴퓨터 기기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전일 기자입니다. 10개의 안테나가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있는 휴대폰입니다. 기존 휴대폰 속 부품과 달리 OLED 등 고화질 화면에서 안테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초고주파수 5G 통신을 수신하려면 수십 개의 안테나가 필요한데 넓은 디스플레이 곳곳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물 형태의 투명 안테나를 방막 공정을 통해 디스플레이 내장시켜 눈에 보이지 않는 디스플레이 안테나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안테나를 내장할 수 있어 고성능은 물론 휴대폰 슬림화와 디자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내장형 안테나 기술은 실제 통신 테스트까지 끝내 조만간 새로운 개념의 휴대폰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상현실용 고글 그리고 차세대 플렉시블 무선통신 단말과 같이 디자인과 성능이 동시에 최대치로 구현할 수 있는 안테나가 디스플레이로 옮겨가면서 다양한 성능과 자유로운 형태의 무선 통신 단말기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2020년 아시아 생활체육연맹 총회와 2021년 아시아 100대 도시 생활체육 대축전이 울산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생활체육연맹 이사회는 최근 울산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2020년 아시아 생활체육연맹 총회는 5월 하순에 나흘 동안 아시아 태평양 21개 회원국 이사와 생활체육인,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또 2021년 아시아 100대 도시 생활체육 대축전은 2021년 5월에 열흘 동안 아시아 45개국 100대 도시에서 만여 명이 참가해 30종목의 경기를 치릅니다. 울산의 조선업 수주 잔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부진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울산 지역경제보고서의 자료를 보면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연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대형 선박을 중심으로 글로벌 신조선가도 상승하고 있어 대형 선박 생산 비중이 큰 울산 조선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겸한 제31회 울산 상공대상 시상식이 오늘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상공의 날을 기념해서는 송재호 경동도시가스 회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이석순 대공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3개 부문으로 나눠 수여되는 울산 상공대상에는 김종국 FU 대표이사가 경영대상을, 김영기 현대일렉트릭 앤 에너지 시스템 상무가 기술대상을, 조일래 한주 전무가 안전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의 향토 기업인 대원그룹의 박도문 회장이 한국골재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골재협회는 서울에서 열린 제28차 정기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박도문 회장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협회를 이끌어온 박도문 회장은 이번이 3번째 연임으로 임기는 2022년 3월까지 3년입니다.
S-Oil이 올해 햇살 나눔 사회복지 자원봉사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비는 울산 지역 18개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S-Oil 울산 공장의 18개 부서가 1대1로 연결해 진행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햇살 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S-Oil은 지금까지 11억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일선학교 도서관의 리모델링과 북카페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오늘 도서관 환경 개선 우수학교로 선정된 동구 화암고에서 기존 도서관을 리모델링한 해솔 서양각 개관식을 열고 학생들의 독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울산 애니원고 등 30개 학교 도서관에 북카페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도 이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